예, 박근혜 위원입니다. 그동안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OECD 국가 중에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님과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위기 극복에 치중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는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래 경제 흐름이 국민 화합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또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나라 빚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정부 신뢰성에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외부 충격이 있을 때마다 우리 경제가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 경제의 안정성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정부는 거시경제 지표를 들면서 경제가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소득 분배 구조가 악화되고 있고 중산층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진위 개수가 2000년도에 0.3 수준에서 2009년도에 0.34로 상승했고 또 그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릅니다. 소득 분배 구조가 이런 추세로 악화된다면 사회 통합이 와해되고 또 그로 인해서 막대한 경제 사회적 비용이 커질 것입니다. 또 청년 실업률의 증가, 이것도 심각합니다. 2008년 1분기 이후 청년층의 취업자 규모는 50만 명이 줄었고 고용률은 2005년 44.9%에서 올해 40.4%로 줄었습니다. 경제정책 운영에 있어서 그 국민 화합에 대한 그 배려가 불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정책 운영의 주안점을 성장률과 함께 성장의 내용이 서민과 젊은 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산업 구조와 산업 조직을 고용 확대와 성장이 병행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그 의원님께서 종합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경제가 성장해가면서 있을 수 있는 나라 빚이 증가하는 문제, 대외적인 신뢰성, 또 외부 충격에 따르는 안전장치 문제, 이러한 경제적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한치도 소홀함 없이 점검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첫 번째 질문으로 거시경제 지표와 관련해서 거시경제 지표가 호전되는 것에 반해서 소득 분배 구조는 같은 속도로 개선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 분배 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든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수치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소득 수준과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 나라에서 우리 정도만큼 소득 분배 구조가 악화되고 있던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양호하다는 편을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해서 현재 잘 되고 있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경제가 잘못되거나 잘 될 때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것이 경제적 취약증, 자산 소득이 없는 경제적 취약증이기 때문에요. 왜 이리 되냐면은 경제적 취약증은 일자리를 잃게 되면은 바로 소득 창출이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질 때는 제일 늦게, 경제가 나빠질 때는 제일 먼저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서민들의 살림에 제일 빠른 길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청년 실업률도 같은 차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지난 5월 달에 통계로 청년 실업률이 일반 실업률이 3.2%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은 따블입니다. 6.4%입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나 일반 실업률에 비해서 청년 실업률이 보통 2배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도중에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데. 근데 일자리를 그러면 만들기 위해서 어떤데 지금?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제조업을 바탕으로 한 수출 전략이 성공을 해왔습니다만은 이제는 제조업이 갖는 고용 유발 계수랄까요? 고용 창출 능력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많이 뒤집니다. 대표적으로 하면 서비스 산업인데요. 고용 창출 10억
투자했을 때 제조업이 한 9명 내지 10명이라면 서비스 하면 18명 내지 20명 딱 더블 봅니다. 그래서 더구나 제조업일 경우에 고용 창출이 성장에 후행하기 때문에요. 성장이 몇 프로 되더라도 고용은 한 6개월 후에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은 모든 나라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 산업이 그런 정부는 서비스 산업을 9가지 서비스 산업을 5가지 그룹으로 분류를 하고 지금 국가고용 전략회의에서 순차별로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굉장히 더딘 속도고 힘이 듭니다. 예, 말씀 도중에 예. 죄송한데 이제 그 시간이 제한돼 있어가지고 예. 제가 다른 질문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그렇죠. 그 사회적 서비스 산업 예, 아까도 이제 업무 보고에도 있었지만 그런 비중을 더 늘린다든가 또 영세 중소기업 역할을 중대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원청 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 같은 게 이게 아주 여기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미래형 부품 소재 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 운영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채가 지금 너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중이 1997년 12.3%에서 작년에 3.3%로 거의 3배나 증가를 했거든요. 또 그 외에도 IMF 기준에 따라서 국가 부채에서 그 뺀 보증 채무 또 공기업 부채가 있고 BTL에 의한 그 미래 재정 소요 등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국제 기준을 내세워서 이것만이 나라 빚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나 또는 여러 유형의 부채를 단순 합산해서 얼마라고 하는 것, 이거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가 부채냐 아니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미래에 국가의 빚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서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줄여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기업 부채 중에서 또 정부 사업 대행에 의해서 발생한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한 뒤에 이거를 별도로 관리를 한다든가 또 BTL 사업 등 그 미래 발생할 그 재정 적자 요인 등을 미리 파악해서 공개하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시간이 다 됐죠. 예. 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1분 주셨습니다. 더 하셔도 됩니다. 과거에 보증 채무도 결국은 직접 채무가 돼갖고 결국은 전부 국민이 결국은 세금으로 지불해야 되는 결과가 된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경제 안전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외부 충격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 충격이 있을 때마다 환율과 주가가 이렇게 급등락하는 게 이게 반복이 되고 있고 또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킵니다. 근데 정부 대책은 주로 외환 보유고를 높이는 데 맞춰져 제가 보기에는 이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필요할 때 손실을 보지 않고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그것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외환 보유고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처음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재정 운영에서 유의할 점은 저희 그런 자세로 일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요약하겠습니다. 종갓집 맏며느리는 많은 비난을 무릅쓰고 국간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 외부 충격에 따르는 외환 변동성 문제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또 앞으로 올 수도 있는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두 차례에 걸쳐서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을 했고요. 또 이번 G20 회담에서도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코리아 이니시에이티브에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나라 외환 사정이 어려지기 때문에 많은 그 이멀징 이코노미 중진국들은 외환 보유고를 자꾸 쌓으려고 합니다. 그럼 선진국 입장에서 보면 소비내지 않고 자꾸 외환 보유고만 쌓으면 세계 경제 무역 질서를 흐트러뜨립니다. 세계 경제가 제대로 성장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대단히 불만입니다. 그러면 외환 보유고를 쌓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나중에 외환 위기가 생겼을 경우 국제 경제가 나빠져서 돈이 확 아웃플로우로 나가면 어디 도와줄 데가 없습니다. 그럼 믿을 곳은 외환 보유고밖에 없습니다. 이 논의가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있어오다가 합의점을 찾지를 못했는데요. 이번 G20 회담에서 우리가 의장을 맡은 이 부분을 제가 강력하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어저께 지난 일요일 날 우리가 그 선물한 거래에 대해서 종합 포지션 규제하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고 이것이 많은 문제를 다 해결할 수도 없지만은 적어도 우리 외환시장에 있어서의 그런 그 볼러탈리티 변동성의 그를 완화시키는 데는 기하라고 생각하고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나아가서 이번 이제 카나다 다음 11월 서울 G20 회담에서 글로벌 세이프티네트 국제 안전 금융 안전망을 떼놔라. 그래서 이것을 IMF가 중심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후진국이나 개도국은 필요 없는 비용을 많이 부담해야 되는 외환 보유고를 쌓기 위해서 노력을 들어가게 될 테고 또 선진국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테고 대신에 선진국 입장에서는 그런 글로벌 파이낸셜 세이프티네트 안전망을 하려면 또 우리 보고 부담하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당신들 부담하게 차지 않게 하겠다. 대신에 어차피 IMF에 출연하게 된 이런 돈에서 트랜스퍼 하면 되지 않느냐. 다른 데 쓸 용돈을 이렇게 전환을 시키면 되지 않겠냐. 상당히 근접해서 지금 의견이 근접해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나중에 바람직한 대안이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짧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환 관리에는 그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원칙이라는 것은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익성보다는 안전성과 유동성 확보에 그 중점을 두는 그런 운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5월 말 현재 2,352억 달러가 그 외환 보유고 중에서 그 유가 증권에 투자되고 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그 위험성이 높고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걱정이 돼서 앞으로 좀 지금 말씀하신 부분 지금 외환을 직접 보유 관리하는 한국은행 총재께서 조금 답변을 드려보시겠습니까? 네, 한국은행 총재가 대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전체적으로 한 90% 이상을 지금 유가 증권에다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유동성 비중이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고요. 현재로 보면 유동성이 2년대 한 81억 전체, 근데 실질적으로 전체 규모를 본다고 하면 그렇게 높은 비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앞으로 그 세 가지 다 보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수익성만 최우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물론 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유동성하고 안전성에 저희가 최우선 순위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정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